경제뉴스를 보면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뉴스는 어려워요. 재미없고요. 이걸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분은 탄생부터 어렵게 이야기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학혁 위원과 함께 할 거고요. 이학혁 위원의 딱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왼종의 이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TPP 얘기를 준비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바로 전 코너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방송 앞서 얘기했다시피 태생제 어려운 것보다는 TPP 잠깐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주식에 딱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네.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TPP의 이야기는 다 버리십시오. 리셋하고요. 지금부터 쉽게 차근차근히 또 다시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P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네, TPP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트랜스 퍼시픽 파트너십. 그러니까 태평양을 주위로 양쪽에 있는 나라들이 모였다. 양쪽 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모였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거든요. 네. 가장 큰 궁금한 점이 이거죠. 대한민국은 FTA 강국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FTA랑 TPP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시면 FTA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양자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 그리고 네. EU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EU 뭐 이런 건데요. 이번에 TPP는 수많은 나라들이 엮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을 하나 형성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 둘이서 맺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맺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라가 이 TPP 안에 참여하고 있는지 요거를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원님 좀 봐주세요. 네, 어렵게 볼 필요 딱 지도 하나 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이런 나라가 들어있고요.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라고 있죠. 조그만 나라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해갖고 지금 수 12개의 나라가 딱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땠냐 보면 처음에 시작은 뉴질랜드랑 브루나이, 이렇게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끼리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끼어 들어갔어요. 칠레가 또 슬쩍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한 중반인가요? 그래서 미국이 쓱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우리 얘기해서 발 담근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발 담그기 제가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나라가 참여한 것이 바로 이번에 TPP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 대륙이 이렇게 좀 이 대륙이 이쪽으로 왔으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미국에서 나온 자료여서 그런 거죠. 이건 좀 영국 건데요. 영국 거예요? 기본이 예. 딱 중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는 좀 더 확실하게 이제 근거 있는 자료를 보이기 위해서 외국 거 그렇죠. 이렇게 표시된 곳이 TPP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근데요, 위원님, 네. 이 TPP라는 것이 뭐 수개월 전부터 생겨나서 이거를 빨리빨리 뭐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것이잖아요. 네. 이 과거 흐름부터 좀 쫓아가 봐 네,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에 뉴질랜드랑 요 싱가포르랑 같이 해서 만들어갖고 자연했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레가 들어가면서 3개국이 들어갔고요. 브루나이 앞서 말씀드린 브루나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브루나이 원자재가 있고요. 브루나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왕이 우리나라 오실 때도 가끔 오는데 올 때도 비행기 직접 운전하고 오는 아주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브루나이가 여기 2005년에 들어갔고요. 미국이 2008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판이 커졌고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에 일본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우리 표현을 보면 완전 뒤집기판이 한 판이 나온 것이 일본이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겠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법령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아주 가장 쉽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제가 이쪽에 전문 역할을 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협상에 관한 얘기를 많이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12개 나라의 각국이 대부분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그러니까 100% 철폐다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번에 포함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총 31개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유기업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이 축소가 빼지니까 결국 어느 나라나 내가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건 미국 사람이 브루나이에서 사업하건 교육을 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나라 핵심이 베트남입니다. 이제 베트남은 아직까지 베트남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전쟁했지만 이제 친해지고 있지만 미국이 베트남은 전쟁했기 때문에 미국과 베트남은 그렇게 차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국교도 뭐 잘 안 돼 있고 지금 경제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베트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쪽에서 맘 놓고 베트남이 차세대 생산 기술을 역할할 가능성이 크죠.
그걸로 섹싱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공장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막 수혜가 그래서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 보니요. 이제 우리나라로의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얘기 이제 자동차랑 부품이 좀 어렵다는 얘기했는데요. 이제 네. 그건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제외하겠고요. 그럼 다른 쪽이 어떠냐 우리가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랑 경쟁 관계가 많은 쪽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진다고 일단은 네. 그 효과만 보면 안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상도가 준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 비급, 뭐 완성차, 한눈에 전기차는 볼수 좀 있을 약간 것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덜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거의 네. 90%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더불어서 빠져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일부에서 섬유라든가 뭐 이런 철강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일정 부분 맞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는 기업에는 좋겠지만 이것도 단기적으로 오늘 올라가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한세실업이라는 거 있죠. 네.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태평양물산도 그랬고요. 네, 영업무역도 좀 올라가는데 이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위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지금도 훨씬 더 많이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호주의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지금의 경쟁 구도가 훨씬 많이 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섬유업에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여기 TPP에 참여를 하게 됐다면 이렇게 네. 뭐 안 좋은 업종이 뭐 나타나고 오늘 시장에서 뭐 급락을 반복하고 뭐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참여를 안 했었던 건가요?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과거 정부, 뭐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 이번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대한민국 뭐의 강국? FTA 강국이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혀 들어서. 정말 많이 체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4번째 FTA 체결한 나라거든요. 작년에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역할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은 맨날 우리가 무시했어요. 일본은 FTA도 뒤져 있고 일본은 안 된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12개 나라랑 합하면서 지금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한다고 맞아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경제 규모가요. 그러니까 씨름 보면 한판 뒤집기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조금 우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 FTA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이 완전히 그 레벨에 더 이상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건데 그럼 질문하신 대로 왜 안 했느냐. 또 정부 측에서 어떤 그런 정책적 역할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TPP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 주도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낑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치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를 뿅목을 하면서 중국의 편을 들었다. 그리고 미국 대 알게 모르게 견제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번에도 쌀 시장 개방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매번 일본 FTA든 뭘 협상을 진행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쌀 시장 아주 대폭 개방, 거의 완전 개방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부담감 이런 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말은 이제 와서 우리나라 가입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협상하고 그러면 아마 5년에서 10년 하에 향후 지금부터. 그걸 제가 볼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어제 밤에 TPP 이거 네. 체결 소식 전해졌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 뭐 수혜, 피해 혹은 뭐 분석에 대한 오만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증권업계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SK증권이나 몇몇 증권사 얘기 말씀드렸는데 SK증권은요 국내 시장의 즉각 정의는 제한적이다. 앞서 이제 그 한국투자 쪽에서도 윤한 팀장이 얘기했는데 발효량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비중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도 비중이 될지 안 될지 이거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정의는 없을 것인데 오늘 뉴스 때문에 흔들거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업들, 특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산업기계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겠고요. 앞서 이제 한국투자 윤한 팀장이 나왔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베트남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한세실업, 영업무역, 태평양물산 등에서 일정 수준 호재에 있다는 지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권사의 분석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자료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학영 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해요. 촉이 있는 남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촉은 분명히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나 특히 자동차 품의 악재는 악재인데 그것만 보면 악재인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4%막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현대차.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알던 재료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럼 베트남 수출 못하느냐. 베트남 똑같습니다. 이미 내년부터 해갖고 뭐 관세 거의 떨어지고 전면 철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더 들어가서 뭐 조금 나빠질 게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 빠진다?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도 얘기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얘기했는데요. 네. TPA 발표 10년 동안이요. 앞으로 이제 발효가 될 10년 후에 국내 실질 GDP는 0.12% 감소할 거란 얘기요. 그만큼 가입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가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0.12% 감소고요. 사실 이제 산업통상부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거든요. 호재냐 악재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요 재료만 바꿔보면 무조건 호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죠. 악재. 네. 그 시장의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또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슈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PP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이양영 위원의 딱 이건 내일도 같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